앞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도 회의 직전에 봤습니다. 대장동 변호인단 1차 관문 모두 통과, 대장동 특혜 공천 반발. 즐거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좋은 일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하위평가 20%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우선 김영주 의원께서는 하위 20%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07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하위평가 명단 속 31명 평균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75건,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모두 94건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마지막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앞서 대장동 변호인단이 1차 관문 모두 통과한 것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한데 제 주장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에는 이 재판 의견서 제출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인데, 이분들은 항상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과 정치적,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분들 민주당 경향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허위증명서, 표창장 위조, 감찰 무마로 말미암아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꾸 내비치는데 좀 대단한 착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자꾸 잊혀지는 우리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돈봉투 돌리는 행위가 어떻게 공공선에 이바지하는지 좀 상당한 의문이고요. 역시 잊혀져가는 인물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드루킹 선거 조작을 이루고서 역사의 판단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 모두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의 경험상 이런 문제에서 역사의 판단이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사법적 판단보다 부패와 어떤 나라를 망치는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판단이 훨씬 더 가혹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자룡 의원님.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되돌이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나라는 발전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도덕관념도 더 높아지기 마련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어졌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당제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당이란 국민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정책을 실현하는 집단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정당이 해당이 되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고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우려의 표명을 할 정도입니다. 과거의 정통 민주당과는 달라진 이제 이재명 사당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지금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사당, 방탄 정당이라는 기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퇴행하다 보니 정당 같지 않은 정당에 참칭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은 나도 저 방탄 있었으면 나도 방탄당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6억을 탐해서 정당의 껍데기를 씌웠던 분들은 사실 정당이라기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계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주가 갯돈을 들고 날르면 사기죄로 의율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편취에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을 표합니다. 이만큼 우리 정당제가 훼손됐고 퇴행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우직하게 촛불 하나를 들고 길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자령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가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나서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고 그런 사람들의 해악에서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 같이 그 결기를 다지고 더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대표로서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 사표 수리 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와 유엔 개발 계획에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 조사에서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달성하는 등 업적을 세웠지만 남녀 갈등 조장, 예산 낭비, 무능한 행정이 드러나 이제는 시효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오는 4월 선거가 여가부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의 결정은 국민 건강 향상과 피땀 흘려 모은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로 결정돼야 합니다.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을 향한 선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및 KDI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입니다.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자립준비 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조치된 손살 배송 공약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행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보호 종료 5년에 불과한 자립지원 기간을 연장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전담 기간의 사례관리비도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례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임시 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유스호스텔 또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약 발표 후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무분별하게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청년들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 얼마 전 토론의 제목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손살 배송 공약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국민들의 제안에 손살같이 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